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엔 어쿠스틱 콜라보란 팀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쿠스틱 콜라보는 알아도 나를 모르는 사람 역시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짧게 어쿠스틱 콜라보란 팀에 대해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2010년 초 김승재가 토이, 정키처럼 보컬 객원 컨셉으로 어쿠스틱 콜라보를 계획, 녹음 중에 2010년 중순 김승재의 사장이던 이윤석이 모그로 입사, 2010년 11월 모그라는 곳에서 어쿠스틱 콜라보 데뷔, 2011년 8월 김승재는 못생기고 기타도 못 치는 병신 새끼니까 보컬 뽑으라고 강요, 안다은을 뽑음, 2012년 그대와 나 설레임 영화처럼이란 곡으로 1차 전성기, 2013년 7월 회사가 엄청 문제가 많았던 회사라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소송 준비, 2013년 11월 다은이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설명하자면 기니까 더보기 영상을 참고해주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짧게 설명하면 안다은의 배신으로 안다은과 회사가 편을 먹고 나를 버림, 김승재가 어쿠스틱 콜라보 이름을 뺏김, 2014년 1월 안다은을 응원하며 김승재의 소송 포기, 2014년 4월 멤버 안다은이 있으므로 회사가 어쿠스틱 콜라보의 상표권을 등록, 이 역시 김승재는 안다은을 응원했기에 이의제기조차 하지 않음, 2014년 9월 묘해너와로 2차 전성기, 2016년 역시나 문제 많은 그곳 안다은 측 모그와 소송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끝남, 2017년 안다은 디에이드로 새 출발, 회사가 이름을 못쓰게 한다며 홍보, 2017년 김승재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름 뺏어간 새끼로 욕먹으며 음악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음, PC방 알바, 학원 출강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2018년 김필선, 유다빈, 달인, 김뜻돌, 나상현씨 밴드 등을 제작했던 빌리빈에 입사, 2019년 이름을 뺏긴 건 김승재인데 미팅마다 이름을 뺏은 새끼라며 일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처먹고, 이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계약, 문제가 많은 회사임을 인지했기에 계약서 검토를 열심히 함, 2020년 역시 회사에 고치지 않은 문제점을 인지 1년간 좋게 풀어보고자 이의 신청을 여러 번 했으나 묵살당한, 2021년 11월 몇 번의 시정 요청에도 고치지 않아 소송 결심, 내용증명 발송, 그러나 어쿠스틱 콜라보란 상표는 회사에 등록되어 있기에 여전히 쓸 수는 없음. 짧게 1분 요약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조금 길었네. 기사는 3개 정도 올라왔는데 그중 하나는 다은이랑 김균현님 사진이 떡하니 있고, 그동안 회사가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아직도 얘네 사진을 쓰고 있냐. 아무튼 재판의 요지는 크게 돈 달라였는데, 그 전에 음악업계 시스템을 설명해주면 음악업계는 투자, 수익, 투자금을 제외한 수익 분배거든. 예를 들면 나한테 투자금이 1000만원이 들면 1001만원을 번 순간부터 1만원을 회사랑 나랑 수진이랑 분배하는 방식이야. 내가 여기서 문제 삼고 싶었던 것은 크게는 녹음실 비용, 뮤직비디오 비용 두 가지였는데, 녹음실 비용부터 설명해주면 우리 회사는 회사 녹음실을 쓰는 게 의무였고 가격은 기사료 포함 40만원이었어. 서울시내 녹음실 평균 단가가 기사료 포함 25만원인 걸 생각하면 큰 액수였지. 문제는 서울시내 녹음실 장비는 1억 이하인 녹음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 회사 녹음실은 4천만원 정도인 내 장비들보다 한참 아래인 장비들이었다는 거지. 이럴 거면 집에서 녹음했지 뭐하러 회사에 40만원을 내고 녹음을 하겠어. 심지어 회사 녹음실엔 방음 부스조차 없어서 이런 곳에서 녹음을 했었거든. 노래하다 보면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는데 에어컨을 켜면 소리가 들어가니 에어컨도 못 켜고, 얘랑이란 노래를 피처링해주신 김국헌님은 거의 탈수까지 오셨었고, 이런 녹음실이 40만원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의 신청을 했더니 갓 20살인 경험이 없는 보컬 모수진만 따로 불러서 다른 녹음실이 더 비싸다, 이건 싸게 깎아주는 거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관해서는 제작비를 1억으로 올린 거야. 뭐 아이돌들 뮤직비디오는 1억이 흔하다고는 하지만 내 뮤직비디오는 배우 2명에 세트장 없이 실내 촬영 2곳과 야외 촬영 1곳인 단촐한 구성이었으며, 심지어 주연 배우이자 피처링을 해주셨던 김국헌님의 이 말과 아이스크림을 갑자기 본인이 좋아하는 그 비싼 걸 고르셨어야 되는데 왜 하겐다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지정된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 투게더만이 상표 노출이 되는 이 장면들을 봐서는 수익을 오히려 창출한 PPL까지 의심되는 뮤직비디오가 1억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면서 영수증을 달라 했더니 견적서를 보내줬어. 뭔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말들로 채워놓았지만 다행히 나는 뮤비 제작을 좀 많이 해봤었거든, 빌리빈에서. 그래서 견적서를 하나하나 뜯어보는데 이상한 게 많더라고.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말이 안 되게 부풀리며 너네는 투자금을 갚지 못했으니 돈을 줄 수 없다 하는 거지. 2억이 넘는 매출을 냈음에도. 난 이게 사기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사기죄는 성립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 사기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한국은 사기치기 좋은 나라라는 걸 배웠어. 결국 나랑 수진이는 이제서야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나는 그렇다 치고 수진이는 20살의 부푼 꿈을 안고 내 음악을 듣고 내 음악을 좋아해줘서 내 설득에 회사에 들어온 건데, 그런 20살 여자애는 어콜 이름을 뺏었다며 일부 대중들에게 욕만 먹다가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재판이나 하고 어느새 26살이 되어서 그게 너무 미안해. 죽을 때까지 이 미안한 걸 갚아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모수진 노예 1호처럼 살아가야지. 앞으로 제로베이스로 다시 스타트하게 되었으니 나의 음악, 수진이의 음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나 수진이는 브랜드가 없으니 음악으로 이름을 알리기엔 아마 다들 그렇듯 3년이 걸릴 거야.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할게. 이번에 변호사를 너무 잘 만나서 다행이야.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 변호는 법무법인 신원에서 해줬는데 여기를 잠깐 소개하면 이번에 피프티 키나님을 포함해서 춘님, 현아님, 아유님 등등 엔터 계열에서는 엄청 좋은 회사야. 중학교 친구가 우리 동창이 엔터 전문 변호사다 라고 하면서 백경태 변호사 번호를 줬는데 알고 보니 나랑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거지. 엔터 전문이고 경력이 화려해서 엄청 비쌀 줄 알고 쫄아서 경태한테 드래곤 라자 책 빌린 것까지 파리하면서 열심히 친한 척 했는데 사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지껏 상담받았던 다른 법무법인에 비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돈이 없던 나에게 예술인 신문고도 소개해주고 연애 엔터 관련해서 지식이 많다 보니 그동안 만나본 대여섯 분의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가장 큰 도움이 되어서 예술하는 선후배들에게 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법무법인이야. 음악, 예술 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관해 의심 가는 게 많다면 반대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티스트와 갈등이 있다면 한 번쯤은 꼭 상담이라도 받아보길 바래. 여기서부터는 업로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한테 검토를 하고 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 한 가지만 처벌받게 된다면 받을 각오로 나 같은 수진이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아티스트와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추가로 촬영을 해볼게. 사실 재판을 준비하면서 제일 빡치는 상황은 답장을 기다리는 거야. 억울한 소송을 하면 보통 답을 엄청 빨리 해서 제출을 하는데 얘는 자기네가 질 걸 뻔히 알았던 건지 제출 기한을 꽉 채워서 내. 그마저도 증거가 없는데 증거는 기다려달라 하면서 시간을 더 끌고. 그것도 빡치는데 더 빡치게 하는 건 반론이 전부 거짓말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했던 대응들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적어도 음악하시는 분들이 안 좋은 회사랑 일하게 돼서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개 올려볼게. 많은 아티스트들, 제작자들에게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길 바래. 먼저 원고들은 계약 종료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계약 관계에서 무단 이탈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난 저 무단 이탈이란 말이 또 통할 거란 생각이 굉장히 멍청해 보여. 디에이드 때야 얘네가 이의제기, 내용 증명, 재판, 가처분까지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장에서 우리 해지합니다. 안녕 빠빠 했으니 회사가 잘못이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디에이드 측 무단 이탈이 받아들여진 거고 나와 수진이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거든. 우리는 이의제기, 내용 증명, 재판까지 잡혔을 때라 무단 이탈이 해당되지 않음에도 저렇게 거짓말을 쓴 거지. 그래서 재판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아무리 회사가 잘못을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시정이 안 됐다고 해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계약 해지라는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릴 여지가 있어. 적어도 재판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안전한 선택이야. 다음은 피고에게 원고 김승재는 약 8,600만원, 피고 모수진은 약 9,5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가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 돈 없는 거 알고 돈으로 쫄게 만들려고 말도 안 되는 계산으로 위약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쫄지 말라고. 어차피 변호사가 알아서 할 테지만 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쫄지 말라고. 다음, 녹음실과 관련된 채권자들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녹음실은 방음 인테리어가 있고 녹음 부스가 있으며 고액의 장비가 구비된 채무자 회사 소속 아티스트의 전용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앨범이 녹음되었고 소속 아티스트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 실제 앨범에 수록된 음악들이 만들어진 녹음실입니다. 채권자들의 해지 사유도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채무자 회사에서 제공해온 위와 같은 공간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꿈과 희망을 갖춘 1273만원짜리 녹음실을 공개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내 장비들은 4천만원쯤 되고 우리나라 녹음실 중에는 장비가 1억이 아닌 녹음실을 찾기가 더 힘들긴 해. 소속 아티스트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서 1273만원이 든 녹음실을 40만원 주고 쓰게 하고 1억이 넘게 든 녹음실을 25만원 주고 못 쓰게 했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판사님들은 음악을 하지 않으시다 보니 장비에 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거든. 명확히 증명이 되지 않으면 판사님들은 판단하실 수 없을 테니까 명확히 증명이 될 만한 자료들이 필요한 거지. 나랑 똑같은 경우는 근 10년간 없었다고는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회사 자체 녹음실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장비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게 사진을 찍어도 회사 녹음실 장비 사진 등이 없다면 증명할 수 없었을 테니까 나도. 다음,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채권자 모순인에 대한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고 인격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측은 채권자 모수진이 이젠 보낼게 라는 곡을 작사하였는데 채무자의 이사인 정원이가 동의해주지 않아 작사가 등록은 거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음원 사이트에 채권자 모수진을 저작대로 표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젠 보낼게 라는 곡에 대한 저작권은 작사 정원이 김승재, 작곡 김승재, 편곡 김승재로 되어 있는데 이는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기재이고 채권자 모수진이 해당 곡에 대한 작사를 한 것도 아니며 정원이가 채권자의 모수진의 요구에 동의를 해주지 않은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정원이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작사를 했느냐 진짜로 작곡을 했느냐 하는 아티스트의 양심과 관련된 문제로 소속사는 이에 대해서 몇 차례 아티스트와 논의하였고 서로 합의하에 이젠 보낼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아티스트와 음악이론으로서의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읽어주면 원고들이 전속계약 관계에서 아무런 사유 없이 무단 이탈하고 본 소송을 제기한 전반적인 경위를 보면 이번 문제는 원고 김승재가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기로 마음먹고 원고 모수진을 빼내가 음반 음원을 직접 제작하기 위해서 진행된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 김승재가 원고 모수진을 빼내가기를 한 소위 템퍼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템퍼링 유행한다고 내가 수진이 템퍼링 한다는 거랑 이젠 보낼게 안 하고부터 빡치는데 곡을 나랑 수진이랑 써온 걸 정원희 씨가 바꿔놓고 아티스트의 양심을 논하시고 내가 수진이를 가스라이팅 했다고 법원에 말을 하시길래 녹취를 하나 들려줄게 음성 변조해서 누구라고는 말을 하진 않을게. 내가 톡톡 참다가 얘기하는 거 수진이 작사 작곡에 왜 이렇게 다는 이유가 뭐야? 정말 걔가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걔가 코드를 알아.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흥얼거려갖고 이 부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면 나도 작사하고 다 들어가나? 그 정도가 아니고요, 대표님. 정말로 제작을 할 때 처음부터 같이 해서 그거는 진짜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아니 같이 그러면 하고 내가 있어요. 물어볼게. 수진이가 네. 시퀀싱 네.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 악기를 다룰 줄 알아? 아니면 코드를 써? 일단 코드는 다 알고요. 멜로디 할 때 잠깐 여기서 멈추고 자기가 멜로디 어색한 부분 수정하고 가사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님. 나는 승재 씨의 이런 태도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2년차 된 애가 흥얼흥얼거리고 예를 들면 코드는 예를 들면 책보면 다 알아. 그 음악을 진짜 모두진이 만들었어? 네,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네네. 진짜 이건 큰 문제야. 이렇게 끝까지 같이 했다고 해도 뭐 내가 템퍼링을 했고 수진이가 안 썼다고 양심을 논하시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배워야 할 건 통화 녹음이 중요해. 갤럭시가 짱이야. 나도 웬만하면 내 아티스트들하고 통화할 때 녹음해두라 하는 편이야. 나도 자동 녹음 때문에 녹음이 되어 있고 아티스트를 회사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가 말해놓고 까먹고 화낼 때도 언젠간 있을 것 같아서 확인과 화해의 도구로 남겨두려고. 물론 이렇게 녹취를 들려줘도 아니라고 아이덴티파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만. 다음 원고들의 뮤직비디오 제작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신인 아티스트 땡땡의 땡땡 음원 출시에 대한 뮤직비디오 제작이 피고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해당 뮤직비디오는 8천만 원의 견적으로 진행되었고 최종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150만 원이 추가된 8,150만 원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진짜 중요한 건데 1회인은 변호사에게만은 솔직해야 돼. 살인자도 변호해주는 게 변호사인데 솔직하지 않을 이유가 어딨어. 만약에 1회인인 박종진 씨가 솔직했다면 상대 변호사님은 이 뮤직비디오를 재판 증거로 올리지 않았을 거야. 이유는 천재 변호사 오홍규 변호사님의 참고 서면을 일부 발췌해서 보여주면 이 사건 뮤직비디오의 감독료는 최초 견적 당시 2,250만 원. 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으나 세부 견적 내용과 같이 업계에서 경력 있는 감독들의 감독료조차 땡땡원 내지 땡땡원 수준입니다. 피고는 소의 정원이의 감독료가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을 11호즌 8천만 원짜리 뮤직비디오 견적서에서는 감독료 1,500만 원을 단가로만 기재하고 전부 할인 처리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가 동일한 수준의 제작비라고 주장하는 견적의 감독료 부분조차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내 1억짜리 비디오의 감독료는 2,250만 원인데 8천만 원짜리 뮤직비디오의 감독료는 0원이라는 소리지.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때 영수증이 아닌 견적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상대방 측에서 스스로 가져다 바친 거야. 물론 변호사님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 박종진 씨의 변호사님도 유명하고 유능하신 변호사님이었거든. 이건 1회인이 거짓말을 해서 발생을 하는 거지. 견적서가 진짜라는 거짓말을 했으니 변호사님은 1회인을 믿고 제출을 한 거고 이 덕분에 재판을 쉽게 대승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아까 녹음실도 변호사님은 와보지 않으셨으니 1회인을 믿고 꿈과 희망이 담긴 녹음실이라고 발언하신 것일 테고 여기서 배울 점은 만약 재판을 하는데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포함해서 1회인은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나는 이번 재판에서 정말 잘못한 게 없어서 다 솔직하게 말했어. 만약 잘못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말해서 커버 쳐달라고 했겠지. 제작자랑 아티스트는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아티스트가 해야 할 일은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 이의 제기를 할 것. 녹취를 생활화합시다. 재판할 일이 있다면 변호사에겐 전부 솔직하게. 제작자가 해야 될 덕목은 녹취는 나에 대한 신뢰를 위해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것. 정보 공개를 요구할 때 모든 걸 다 벗어 보여줄 것. 능력이 없을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차라리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아티스트는 더 신뢰하지 않을까? 내가 2010년에 어쿠스틱 콜라보 계약했을 땐 박종진 씨는 아니었지만 계약서를 가져왔던 양반이 집에 물어보고 오겠다는 내 대답에 이 새끼가 회사를 사기꾼으로 하네. 씨발 새끼가 장난치냐? 너 내 말 한마디면 어차피 음악바닥에서 일 못해. 계약하지 말고 음악 때려치던가.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았었고 그래서 계약서 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계약을 했었거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 서로 말로만 쌓는 신뢰 말고 떳떳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유튜브 시스템은 시청 지속 시간, 좋아요 수, 댓글 수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리즘에 걸리게 한다더라고. 다들 좋아하는 아티스트, 가수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난 이 영상을 진짜 많은 가수분들이 봤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좋아요랑 댓글 구걸 좀 할게. 제발 좋아요랑 댓글을 한 글자라도 남겨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당할 일 없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속한 회사가 망하지 않게 좋아요 댓글 하나씩만 남겨줘.
영상을 비공개로 업로드하고 변호사에게 검토를 맡다가 이 영상을 처음으로 나를 어쿠스틱 콜라보를 처음 아시게 된 분들은 안다은님을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추가로 영상을 촬영해 진짜 나는 생각이 아직 짧고 멀었구나를 또 배우면서 역시 변호사가 짱임. 연애 엔터 쪽은 문제가 있으면 법무법인 신원의 백경태 우홍균 변호사님께 상담 한번 꼭 받아. 일단 앞 영상에는 다은이의 배신을 인정하고 납득해서 그냥 조용히 있었다 정도로 해석되는 것 같아서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이 얘기를 해줘야 다들 다은이가 어쿠스틱 콜라보를 혼자 하려고 한 것을 납득하실 것 같아서. 나한테 창피한 얘기지만 다들 알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매 영상에서 말하지만 20대 중반의 나는 나를 너무 싫어했거든. 어두웠고 실력 없고 못생겼고 열등감 덩어리였지. 매일 너는 못생겼고 기타를 못 치고 잘하는 거 하나 없는 새끼니까 보컬을 뽑아야 된다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어서 심지어 내가 데려온 다은이를 팀으로 납득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끝까지, 그리고 솔직하게 지금도 어쿠스틱 콜라보는 내가 만든 내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보컬도 내가 뽑았고 작사, 작곡, 편곡, 연주, 컨셉까지 모두 내가 꿈꾸던 것을 해왔으니까. 물론 만든 것과는 다르게 유명하게 잘 키운 브랜드로 만든 건 다은이라는 걸 부정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나는 진짜 우울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게 음악밖에 없었어서 음악이 아니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이다 보니 그대 하나 설렘이던 사진이던 영화처럼이던 내가 만든 내 음악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했지 다은이가 노래를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내 음악보단 다은이의 노래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중도를 찾아간 중이야. 내 덕도 있고 다은이의 덕도 있겠지. 그게 팀 활동이니까. 그런데 난 당시에 끝까지 다은이를 무시했었어. 나도 대지면서 다은이한테 TV 나가려면 살 빼야 된다 하질 않나. 영화처럼도 본인 키가 아니라는 말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곡을 진행했고 다은이가 직접 쓴 명곡 중 하나인 응원가라는 곡을 대학교 과제곡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반대했지. 솔직히 응원가라는 곡을 앨범에 넣으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보다도 더 필요없는 존재가 될까봐 무서웠고 그런 마음들을 다은이랑 얘기하려고도 안 했지. 대화를 했다면 당연히 알아줬을 텐데. 그 시절에 나랑은 누구여도 팀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실제로 가장 친한 친구들마저도 한 곡 한 곡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나랑은 팀으로는 엮이고 싶지 않아 했으니까. 그 타이밍에 누군가가 와서 너 어쿠스틱 콜라보 혼자 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 당연한 듯이 할 선택이었을 거고 거기에 나는 납득을 하고 응원을 하며 그때 당시 소송도 포기하고 조용히 살기로 정한 거야. 정확히는 미움보다 내 잘못이 더 커서 반성을 하며 조용히 있기로 정한 것 같아. 당연히 나도 사람인데 조금의 섭섭함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사실 다시 활동 시작하면서는 몇 번 욱한 적은 있었어. 다은이에게라기보다 팬이라는 이름을 쓰는 대중분들에게. 팬분들은 때로는 내 가수가 아닌 타인에게는 굉장히 거칠게 하잖아. 김호중님이 큰 사고를 치셨음에도 남아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맹목적인 분들이 수진이를 욕하는 댓글을 달거나 같이 있을 때 수진이에게 그런 DM이 오는 걸 봤을 때는 진짜 나도 화나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내 잘못은 1도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안다은이 어쿠스틱 콜라보를 회사에 가져다 판 겁니다. 회사가 뺏은 게 아니라요. 이름을 뺏긴 건 저고요. 라고 술만 취하면 인스타에 썼다 지웠다 하면서 아는 기자님들한테 카톡을 보낼까 말까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어. 진짜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부정의 감정은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는 걸 배웠었으니까. 차라리 진작에 내가 회사를 안 믿고 회사 말을 안 듣고 3년만 일찍 이 영상을 만들었다면 수진이가 욕먹을 일은 없었을 텐데 그게 참 또 나한테 아쉽기도 해. 그리고 그 욱함이 마음속에 남아있던 건지 제대로 된 언급을 또 안 할 뻔했네. 이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다들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어. 구독자 모으고 나를 알리고 돈을 벌고 이런 것을 떠나서 혼자 나에 대해 말해보고 받아적고 하다 보면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되니까.